이제 설비 기준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선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저희가 보게 되면 설비 기준은 키워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선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지선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냐? 그럼 지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지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지물이 있으면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지선을 설치를 합니다. 지선을. 그럼 이 지선이 가지고 있는, 자, 안전율부터 한번 봐볼까요? 지선이 가지고 있는 안전율은 얼마야? 2.5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인장 하중은 4.3 하나에 킬로뉴턴 이상이 돼야 되더라. 그 다음에 지선은 어디에는 설치하지 않더라. 철탑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더라. 그럼 지선은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쓸 것이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쓸 것이고, 자, 소선의 지름은 2.6mm짜리를 쓴다더라. 그리고 지선은, 자, 지중상, 지표상 몇 cm? 30cm까지는, 0.3m까지는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아연 도금한 철봉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지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 이렇게 도로를 횡단을 했어, 이제. 자,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도로를 횡단을 했어요. 자, 지선인지 전선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에 애자가 있으면 지선이고요. 없으면 전선이 되겠죠. 이때 도로 횡단 시에는 높이가 몇 미터더라? 5미터더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자,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 소선은 최소 5가닥이 아닌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쓰더라. 2번이 틀렸죠. 소선은 지름 2.6mm짜리 이상의 금속선이어야 되고, 지중 부분, 자, 지표상 0.3m까지의 부분은 아연 도금한 철봉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지선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을 봤더니, 자, 고압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우리가 과전류 차단기인데 그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저압일 때, 저압용일 때는, 자, 우리가 고리퓨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고리퓨즈.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퓨즈인데, 자, 배선용 차단기가 존재한다더라. 이 부분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이 저압용의 고리퓨즈에 대한 용단과 불용단에 대한 전류가 4A부터 시작을 하죠. 그 표에 의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자, 여기 배선용 차단기도, 자, 산업용 차단기이냐 또는 주택용의 차단기이냐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포장 퓨즈죠. 그러면 고압용에 사용하는 퓨즈예요. 그럼 이 고압용에는, 자, 포장 퓨즈라고 하는 게 있고 비포장 퓨즈가 있는데, 그 포장 퓨즈는, 자, 전격 전류에 몇 배 견뎌야 되냐? 1.3배 견뎌야 된다. 1.3배. 그리고 2배의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몇 분 안에? 120분 안에 용단이 돼야 되더라. 반면에 비포장 퓨즈는, 자, 전격 전류에 1.25배 견뎌야 되고, 자, 2배의 전류에는 2분 안에 용단이 돼야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 자, 1.3배일 때 이게 포장 퓨즈이고, 그래서 2배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120분 안에 용단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에 1.25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는 2분 안에 용단돼야 된다는 거. 이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퓨즈잖아요. 퓨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뭐가 있어요? 용단, 녹아서 끊어진다는 게 있고, 자, 단시간 허용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차단 특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저압에 대해서는 기준이 완전히 다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교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2번 문제 비포장 퓨즈는 자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돼야 된다. 1번 맞는 얘기야. 자 2번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의 차단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녹아서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에 견디고 2배의 전류에는 60분이 아닌 몇 분이 돼야 된다. 120분이 돼야 된다. 그럼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개폐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답은 3번이 잘못됐다. 자, 이제 3번 문제는 전기 철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3번 문제는 자, 전기 철도의 전기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자, 잘못된 것은 했어요. 저희가 전기 철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 철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전철이라고 하죠. 전철. 자, 전기 철도는 지상 구간이 있고 지하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 구간은 자, 교류의 전압을 인가를 받아요. 얼마? 2500V, 25000V. 그 다음에 지하는 자, 직류의 전원의 공급을 받습니다. 얼마? 1500V. 이거는 넌센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1번 공칭 전압은 교류의 33, 22900, 154, 345를 선정을 한다. 맞죠? 우리가 지금 송전선로와 전기철도는 똑같은 전압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류 방식에서 최고 비영구 전압은 지속 시간이 3분 이하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고 값을 한다. 아니, 직류에서는 3분이 아닌 자, 몇 분이에요? 그죠? 직류에서는 자, 5분입니다. 5분. 자, 5분이에요. 자, 5분 이하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고 값을 얘기하고 자, 교류 방식의 급전 전압 주파수는 60Hz이다. 전기철도 똑같은 지금 상용 전원을 쓰기 때문에 주파수도 또한 60Hz의 자, 전원 대역을 쓰겠죠. 그 다음에 교류 방식에서 최고 비영구 전압은 지속 시간이 2분 이하로 예상되는 전압의 최저값이다. 여기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전기철도 부분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번 문제는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거기에 있는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자, 이제 몇 도 이하로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산지에다가 지지물을 설치를 할 때에는 경사도는 25도 이내, 자, 25도 이내로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산지에다가 철탑을 설치할 때에는 얼마요? 기둥 높이가 5m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산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될 거인데, 산지에다 설치할 때는 높이는 기준 높이는 5m가 돼야 될 것이고, 그때 경사도는 25도 이하가 돼야 된다. 자,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어물에 넣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 자, 5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중에 전선으로서는 케이블을 설치를 할 건데, 자, 이제 이렇게 케이블을 설치를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트라후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거예요. 트라후를 집어넣는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자, 이제 1m.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1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0.6m의 이격거리를 둬야 되겠죠. 근데 이 전선이 어떤 전선일 때? 그죠? CD 케이블. 우리가 흔히 CD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CD 케이블. 이걸 뭐라고요? 컴바인 덕트 케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컴바인 덕트 케이블을 쓸 때에는 트라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더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 따른 전선의 색상으로 자, 중성선이죠. 중성선의 경우 어떠한 색상을 사용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상 4선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L1, 여기가 L2, 자, 여기가 L3.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는 중성선이다라고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L1은 어떤 색? 그죠? 갈색. 자, 그 다음에 L2는 흑색, 검정색. 자, L3는 회색이 되죠. 회색. 그 다음에 자, 중성선은 우리는 청색을 쓴다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그 다음에 자, 중성선은 청색을 쓴다. 그래서 파란색, 청색이 되겠죠. 거기에 보호도체. 자, 이 보호도체는 전선의 색깔이 어때요? 자, 녹색과 노란색이 겸용인 전선을 쓴다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교류니까 만약에 이게 직류야. 직류 전선이에요. 직류는 전선이 두 가닥분이 더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자, 이게 자, 플러스 선일 때는 어떤 적색이 되겠고, 적색. 마이너스일 때는 백색이 되더라. 그래서 확연히 자, 교류와 직류에 대한 전선 색깔이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 공사를 할 때 갈색, 흑색, 회색이 들어왔다. 아, 이거 삼산이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적색과 백색이 있다. 아, 이거는 직류 전원선이구나. 자, 그걸 보고 이제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7번 되게 중요한 문제죠. 자, 주택용의 배선용 차단기에 자,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 중에 B형의 경우 순시 트립 범위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과전류 차단기 부분에 저압에 배선용 차단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이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 전류의 1배에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바뀌었어요. 2023년도 이후에. 그래서 그 배선용 차단기의 산업용이냐, 자, 주택용이냐, 전류 자체가 63A 이하이냐, 63A 초과할 것이냐, 그래서 60분 이내에 용단이 될 것이냐, 120분 내에 용단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7번 문제처럼 이 주택용의 배선용 차단기에 순시 트립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B형, C형, D형으로 나뉘어요. B형은 자, 전격 전류의 3배 초과, 전격 전류의 5배 이하가 돼야 되더라. 답은 1번이 될 것이고, B형은 자, 거기에 보기 3번에 전격 전류의 5배 초과하고 전격 전류의 10배 이하이다. 이건 C형이 됩니다. C형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전격 전류의 10배를 초과하고 전격 전류의 20배 이하이다. 이걸 D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시 트립에는 이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에는 B형이 있고 C형이 있고 D형이 있는데 우리 7번 문제 1번이 B형이 될 것이고 3번이 C형이 되고 4번이 D형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건축물 외부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 보게 되면 조형물이죠.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전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정을 시킬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자, 건물에다가 전선을 지금 고정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옥측 전선이 되겠죠. 자, 이런 걸 옥측 전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다음에 9번. 9번을 보시게 되면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자,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공사 시 경관은 몇 미터 이하여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저희는 자, 경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목주가 있고 지지물로는 목주가 있고 A종의 철주나 자, CP주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B종이 있죠. 자, B종에 철주가 있고 자, CP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철탑이 있잖아요. 철탑이. 우리가 경관이라고 하면 6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 경관이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자, 표준 경관이에요. 최대 경관. 자, 표준 경관입니다. 표준 경관인 목주나 A종은 150m예요. 150m. B종은 250m가 돼야 될 것이고 철탑은 600m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안 공사를 해요. 보안 공사, 안전을 위해서 보안 공사, 보강을 했기 때문에 경관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외우시지 마시고 어떻게 표준 경관보다는
어떻게 줄어들더라.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하나를 더 보셔야지 이제. 자, 이제 뭐가 있냐? 전선이 고압인데 5mm였던 게 22스퀘어짜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특고압은 22스퀘어짜리 썼던 걸 자, 50스퀘어짜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 자, 경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늘어나. 몇 배만큼? 2배씩 늘어나죠. 여기는 300m, 여기는 500m, 여기는 600m예요. 600m.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시가지. 시가지에서의 특고압 가공전선입니다. 특고압 가공전선.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은 자, 75m. 이때는 뭐 목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자, 비중은 150m. 그 다음에 철탑은 400m가 되더라고요. 철탑에 지금 하나가 이제 변화가 생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은 자, 100m, 150m, 그 다음에 400m가 됩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해보실까요? 교류 전차선. 자, 교류 전차선은 A종일 때는 60m, B종일 때는 120m. 우리가 외워야 될 경과는 이게 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제 뭐가 있냐면, 고압의 보항공사에서의 철탑의 길이는 몇 미터냐고 물어봤어. 보항공사를 했기 때문에 표준 경관보다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600이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이제 400 있잖아요. 400m가 돼야 되겠지. 원래는 고압의 보항공사는 100, 150, 400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우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제 보항공사는 표준 경관보다 안전을 더 보강했기 때문에 표준 경관보다 더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준이 지금 몇 미터? 400m가 있으니까 400m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은 당연히 몇 번입니까?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경관 이 부분 다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0번에 자, 저압 옥내배선 공사죠. 등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얼마냐? 이게 2m죠. 그러면 10번 문제에 저희가 저압의 옥내배선이에요. 저압의 옥내배선인데 그 옥내배선 공사에 대해서 자, 지지점 간의 거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지지점 간의 거리. 자, 지지점 간 거리. 짧은 것부터 한번 보실까요? 1m짜리가 있었고 1.5m가 있고 2m가 있고 그 다음에 3m가 있죠. 1m는 어떤 공사할 때? 캡타이어 케이블. 자,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할 때는 1m. 자, 1.5m는 합성 수지관이 될 겁니다. 합성 수지관. 자, 합성 수지관 공사 시에는 1.5m. 자, 2m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애자 사용 공사. 그 다음에 등공사인 라이팅 덕트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케이블 공사할 때는 2m. 나머지 자, 금속 덕트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덕트. 자, 버스 덕트 공사를 할 때는 3m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압의 옥내배선에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이게 다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문제 풀어봤는데, 자,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가 벌릴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 거기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봤던 걸 교재로 찾아가가지고, 교재에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 한번 푸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